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박태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네, 저 오늘 홀로 맞이할 노후를 대비한 연금을 준비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연금을 준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가 봐요. 네, 먼저 네. 홀로 맞이하는 노후란 네.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다가 홀로 남겨지는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대부분 노후 준비를 하실 때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맞벌이도 많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남편이 주 수입원이시고 아내분이 주부인 경우 좀 예를 들어 볼 건데요. 네네. 주 수입원인 남편분의 국민연금이 150만 원이고 아내분은 20만 원이라면 두 분 국민연금 합계는 170만 원인데요. 이렇게 아내분이 주부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6년 정도 길게 산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네. 남편분이 사망을 한 후 아내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더욱 긴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물론 맞벌이가 요즘에는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좀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일단 아내가 주부인 경우에 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통계적으로 어쨌든 여성의 좀 기대 수명이 긴 것도 맞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 준비를 또 홀로 남겨질 때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아내분은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으로 남성의 국민연금 6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예를 들어드린 부부의 경우에는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국민연금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되는데 네. 부부가 둘이 함께 살다가 혼자 살 때 드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꼭 노후에 홀로 남겨지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예상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금이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건데 사실 생활비가 반토막이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거주하는 공간이라든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홀로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노후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동키 분들도 이런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생각을 또 못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오늘 방송 내용 잘 함께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를 통해서 들여다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기술직이어서 65세 정년이지만 건강이 허락한다면 70세까지는 계약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아들이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하고 나니 이제야 숨가쁘게 살아온 시간을 좀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20대에 저에게 시집와서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노후까지 고생을 시킬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부부 노후에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사연에서는 아내분을 아끼는 마음이 잘 느껴지시는 남편분의 사연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인데 조금 사연자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두 분이 3살 차이이신데 아내분이 20살 때 결혼을 하셔서 그동안 너무 여유 없이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맞벌이도 오래 하셨고요. 아내분이 속옷 꿰매는 모습을 보시고 한때는 쓰리잡까지 하실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셔서 내 집 마련도 하셨는데 10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이 잘 되셨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아내분이랑 등산이랑 배드민턴까지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건강하신 상태이고요. 다행입니다. 네, 얼마 전 아드님까지 군대에 보냈으니까 이제는
다 키우신 거고 그동안 역경이 많았지만 이제 제법 살만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위 친구들을 보면서 은퇴 걱정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다 그러시겠지만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숨 한 번 돌리려고 보면 은퇴 준비라는 또 다른 과제가 놓여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두 분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다행인 것 같은데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사연자분은 70세로 연금을 미룬다면은 13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내분은 65세부터 60만 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은퇴 후 70세부터 19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분 합쳐서 190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90 정도 받으시면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우선 관리비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통신비라는 거는 뭐 핸드폰 요금 빼고도 뭐 인터넷이라든지 TV 수신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네. 것들을 한 10만 원 정도 잡고 건강보험료 20만 원에 그리고 실손의료비가 두 분 각각 한 10만 원 정도씩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고정 지출은 80만 원 정도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은퇴 후에 연금 1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 넉넉한 삶은 되지 않겠죠. 그러네요. 50대 분들 중에서 노후에 돈을 얼마나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줄지 않는 지출은 노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냥 계산을 해봐도 80만 원으로 뭐 정말 각종 뭐 식자재비 이런 것도 다 충당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요즘 물가에 쉽지 않으실 것 같고 홀로 남겨지는 노후에 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네. 말은 이제 이렇게 두 분이 합해서 연금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홀로 남겨지는 노후를 좀 예상을 해보면요. 네. 고정 지출은 관리비가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통신비는 한 5만 원 정도 줄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건강보험료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10만 원 정도 줄어서 고정 지출이 8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받던 국민연금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유족연금과 아내분의 연금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유족연금이 대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국민연금 130만 원의 60%인 78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한 달에 13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돼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홀로 남겨지는 이 시기를 꼭 염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은 거의 반토막이 난 듯했는데 지금 고정 지출은 기존에 부부가 함께 살 때 80만 원, 홀로 되셨을 때 65만 원. 네. 정말 뭐 3분의 2도 아니고 너무 조금 줄었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네. 대부분의 분들의 숙제가 노후라는 부분이에요. 두 분이 함께 그렇죠. 네.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한 이 부분이 네. 지금 눈앞에 너무 시급하거든요. 여기까지 준비하는데도 너무 급급한데 그 이후까지 좀 생각할 여유 자체가 없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노후라는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학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뭐 1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후를 맞으신 뭐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이런 문제도 이제 겪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박태훈 전문가가 홀로 남겨지는 노후를 대비한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홀로 남겨지기 전에 부부가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때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직 노후를 맞지 않은 조금 젊은 세대 분들도 더 효율적으로 노후를 준비해 둘 수 있다라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세대가 어느 세대시든 나이가 어느 세대시든 노후는 반드시 오니까요. 오늘 박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50대 남편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봤잖아요. 네. 은퇴 후에 또 아내를 위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특히나 아내분이 혼자 남겨질 때를 예상을 해보니까 고정 지출을 빼면 연금에서 딱 13만 원 정도가 남는 정말 걱정이 태산인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네. 현금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맨날 얘기하는데도 네. 아직 안 하신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많이들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또. 그래도 은근히 네.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맞아요. 현금 흐름. 좀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연자분은 수입이 320만 원이신데 65세 정년 이후에 다행히도 기술직이시다 보니까 네. 계약직으로 5년 정도는 더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아내분의 수입은 210만 원인데 앞으로 8년 정도 더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고정 지출을 살펴보면 집 담보대출 상환금이 8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상환 기간이 앞으로 1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30만 원과 두 분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가 총 26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보험료 50만 원으로 차액 110만 원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8년 뒤 아내분의 은퇴 이후예요. 담보대출이 11년 정도 남아서 반드시 그 부분을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대출 상환 계획까지도 세워야 하는 상황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그러면은 네, 그 두 분의 보험료가 지금 50만 원이라고 네, 하셨죠. 네.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시기적으로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또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가입된 보험을 좀 살펴보면요. 보험료 50만 원 중에서 아내분 앞으로 종합보험 17만 원과 2세대 실손의료비 5만 원으로 22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네. 사연자분은 종신보험이 있으셨는데 과거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 납입이 면제가 되셨어요. 그래서 실손의료비 5만 원, 운전자 보험 3만 원으로 8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앞으로 종합보험 19만 원과 실손의료비 만 원으로 20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사연자분은 네. 그 납입 면제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실손과 운전자 보험만 남은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납입 면제까지 됐으면 굉장히 보험료가 적어야 되는데 지금 아드님 앞으로 네. 꽤 많은 보험료가 납부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납입 면제된 보험에 수술 특약과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비가 보장이 살아는 있어요. 네. 그런데 암 진단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특약 자체는 삭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암 진단비와 그리고 비교적 협소하게 가입되어 있던 뇌나 심장 쪽에 대한 진단비를 보강을 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좀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네.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각각 2천만 원씩 보강을 해드리면서 10만 원으로 좀 추가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네. 아내분의 종합보험은 비교적 잘 가입되어 있었는데 좀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13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네. 차액 4만 원으로 이제 노후에 홀로 되실 부분을 보강을 하는 간병보험을 좀 보강을 네, 해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비교적 비쌌던 아드님의 보험은 실손을 포함해서 10만 원으로 좀 다시 설계를 해드리면서 조정을 해드렸어요. 네. 일단 총 보험료가 그러면은 네. 얼마나 줄어들게 된 건가요? 총 보험료는 48만 원으로 2만 원 줄게 됐는데요. 네. 사연자분의 진단비와 아내분의 간병보험비가 보강이 됐고요. 그렇죠. 내년에 아드님이 자기 보험을 가져가기로 해서 그러면 10만 원이 빠지겠죠. 그래서 38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보험도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 가족 전체가 갖고 있는 보험들을 좀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채우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를 조금 비효율적으로 쓸데없이 많이 납부하고 있다. 분명히 줄여서 그 줄인 자금을 가지고 다른 거를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이 분들 사연만 봐도. 일단 저희가 뭐 작게나마 또 줄였고 내년부터는 아드님이 보험을 가져가시게 되면 더 확 줄게 되는데 남은 금액으로는 노후 준비 또 네. 대출 상환금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또 가능할지 계획을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현재 소득에서 생활비, 보험료, 대출 상환 비용을 제외하고 네. 남은 120만 원 중에서 80만 원 정도를 7년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차액 40만 원씩 8년을 모아서 대출 상환 금액과 목돈을 조금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8년 뒤에 이 가정의 수입은 320만 원으로 줄기 때문에 대출 상환이 힘들어지고 노후를 준비할 저축 여력자까지 없어지게 그렇죠. 되니까 네. 아내분의 은퇴하시기 전의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ETF 펀드로 매월 40만 원씩 투자를 하면 원금은 3,840만 원 정도가 되지만 기대 수익률 5% 정도로 잡으면 약 4,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8년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 아까 7년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년 정도는 요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돼서 네. 약 한 5,500만 원 정도는 모이게 됩니다. 네. 이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2,200만 원을 전액 상환을 할 거고요. 네. 남은 돈은 비상 예비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상환금까지 몇 년 이내로 어떻게 잡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부부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7년 동안에 노후를 위해서 80만 원씩을 또 준비를 하셨는데 연금은 나중에 어떻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 7년간 80만 원씩 모으게 되면은 네. 원금은 6,720만 원이에요. 사연자분이 연금 개시하시는 70세. 그러니까 아내분은 67세에 연금을 받게 되고요. 네. 이때 최저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매월 50만 원씩 종신토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국민연금과 합해서 좀 계산을 해드려 볼게요. 네. 사연자분 국민연금 130만 원과 아내분 6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주택연금 120만 원으로 3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홀로 남게 되는 시기의 연금을 계산해 보면 유족연금 78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주택연금 120만 원으로 248만 원이 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셨어요. 앞으로 대출 상환도 그렇고 변동 상황이 생길 때마다 조정을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제 좀 마음이 편하고 왜냐하면 계획된 대로만 차근차근 따라가면은 내 노후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라는 것만 알아도 네, 맞아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뭐 일하고 정신없이 벌고 해도 아껴도 내 노후 과연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사연자분도 또 지금 방송 함께 들으시는 동키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노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걱정이 있다 하시면요. 동키호테 전문가와 함께 조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박태훈 전문가와 함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시기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또 다음 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